부자부지는 좀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공운이라는 네, 우리 이전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의 개념,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 시간에는 192페이지 보시면 제 3절에서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요. 요 종류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여기서는 살펴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등기 상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사실의 등기하고 이제 권리의 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의 등기는요, 간단합니다. 사실의 등기는 그 등기의 표제부, 그 표시란이 있죠.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시란에 기록하는 등기를 우리는 사실의 등기.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권리 관계가 아닌 그냥 사실 상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권리의 등기는 이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 그래서 갑구나 을구,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나 을구에 기록하는 등기를 우리는 권리의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실익이 있는데, 그런 실익들은 나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실익들은 우리가 뒤에서 하니까요. 그냥,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우리는 사실의 등기, 또 갑구나 을구에 기록하는 등기를 우리는 권리의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193페이지에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습니다. 자, 종국 등기를요, 본래적 등기다 해서 본등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비 등기에는 과거에는 예고 등기, 가등기 두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비 등기로는 예고 등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가등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다시 말하면 이제 본등기와 가등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종국 등기보다는 본등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예비 등기는 가등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가등기라고 이제 사용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제 기준은요. 등기의 효력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자, 보죠. 종국 등기, 본등기라는 것은 등기의 본래적 효력이요. 가장 대표적인 효력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는 효력이죠. 이게 가장 등기의 중요한 효력인데, 이런 본래적 등기의 효력들, 그 효력들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우리는 본등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종국등기라고 하고요. 밑에 보는 가등기, 그 예비등기, 가등기는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닙니다. 장차 본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예요. 밑에 가등기를 보죠. 물권 변동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 등기를 하기 이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비적으로. 이게 가등기인데요. 자, 우리 가등기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죠. 가등기는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서 가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 이제 제2장부터 본격적인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될 텐데, 자, 2장부터 계속요, 우리는 본등기, 종국 등기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 그러면 본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등기 절차를 계속 다룬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가등기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루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2장, 3장, 4장 읽다 보면 가등기가 자꾸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가등기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등기는 이런 절차죠. 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등기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 갑과요, 을이라는 사람이 X물건 15권에 4월 1일 매매를 하고요. 자, 이때 갑이 이제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이제 매수인이라고 하게 되면요, 매매에 있어서 물건을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되겠죠. 4월 1일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매매하면서 뭐 X 물건 넘겨주고 바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10억 지급하고 하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기간을 좀 정해놓죠. 그래서 이행 기한을 정해놓고 계약 4월 1일에는 계약하고 계약금만 주로 주고받게 되고요. 4월 30일 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어요. 소유권은 4월 30일 날. 그럼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대금 지급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 1일 날 매매를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갑은
장래 4월 30일이 되면 을에게 대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자, 을은 매매를 통해서 장차 4월 30일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런 걸 우리는 인간의 행위, 이런 그 행위를 우리는 급부라고 하고요. 이 급부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급부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채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토지라고 하게 되면요, 엑스토지다라고 하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소유권 이전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매매를 통해서 채권은 발생했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4월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채권의 근거에서 어떻습니까? 4월 30일이 되면 비로소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청구권. 그래서 4월 30일이 돼야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청구권 어떻습니까?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등기가요,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보죠. 갑이 최초로 소유자다 그러면은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겠죠. 최초에 하는 등기가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습니다. 보존 등기라고. 그다음에 갑이 을에게 어떻습니까? 을에게 이해가지고 이제 장차 을에게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이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매매라고 해가지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을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본래적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본등기 또는 종국등기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종국적인 권리 변동의 효력, 종국적인 그러니까 본래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는 본등기 또는 종국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갑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어떻습니까? 4월 1일 날 매매를 10억에 판 다음에요.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한 4월 20일쯤에 다시 이중으로 매도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20일 날요, 병한테 10억 받고 또 팔아가지고 등기해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을한테 소유권 등기 안 해주고요. 자,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등기가 이렇게 되겠죠.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요,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요, 지금 현재 4월 30일 현재는 병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을은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없죠. 을은 갑한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병한테 팔아버리면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4월 30일이 돼봤자 이 사람은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청구해봤자 의미가 없죠. 불가능하게 돼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 병한테 넘겨버리면요, 을이라는 사람은요, 그럼 만약에 계약금을 이때 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보죠. 그럼 계약금 1억 지급하고 어떻습니까? 물건은 취득하지 못하고 1억만 사기당하는 꼴이 되겠죠. 물론 을은 갑한테 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갑이 돈 없다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현찰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묻어버리면, 땅에 묻어버리면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돈 없다고 해버리면 결국 그 불이익을, 위험을 을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는요, 항상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금을 떼먹힐 수도 있다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계약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하던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10억 정도 되면은요, 계약금 1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중도금을 얼마 주기로 했냐?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5일 날 그럼 6억을 지급해야 되죠. 자, 그런데 갑은 어떻습니까? 중도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잔금까지 다 받아야 소유권 이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1억에 중도금 6억이니까 잔금이 이제 3억이 남았죠. 3억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중도금만 받고 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도금 6억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런데도 7억까지 받은 사람이 갑이 4월 20일 날 병한테요,
팔아가지고 등기를 넘겨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했는데 갑은 제 소유권이 아니에요. 병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 7억까지 사기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억 계약금 정도는 모르겠지만 중도금 6억까지 사기를 당하는 것은 을한테 너무 가혹하죠. 따라서 을도 좀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하죠. 자기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뭔가 취득하기 위한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죠.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도금만 줬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요. 을은 자기가 중도금까지 지급했을 때는 자기도 어떻습니까? 뭔가 장치가 필요해요. 내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도금을 주면서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종국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안 줬으니까요. 갑이 넘겨주질 않겠죠.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장차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요.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 즉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그래서 4월 15일 날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가등기는 당사자가 합의가 있었을 때만 해줍니다. 당사자 합의에서요. 중도금 6억을 주기로 했어요. 이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중도금 6억 주는 것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중도금을 줄 때요. 을은 갑한테 그럼 그때 가등기를 해주십시오라고 그걸 계약서에 집어넣었어야 돼요. 계약서에 집어넣어 있으면은 중도금을 주면서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해주면은 중도금 주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익은 상목을 주면서는 이제 이전 등기를 요구할 것이고 중도금을 주면서는 이제 가등기를 요구를 합니다. 가등기. 자, 이때요. 그래서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는 아니고요. 장차 이루어질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본등기를 예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자, 개념이죠. 방금 했던 물권 변동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 이전에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발생시키고 그 이전에 그 종국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국등기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요.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 이것이 바로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는 밑에 보시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는데요. 이 담보가등기는 여러분 그 민사특별법 시간에 민사특별법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담보가등기예요. 이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가 확실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 이게 담보가등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이 가등기는 뭐냐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장차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 이 장차 이루어질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은 담보 가등기는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런 매수인, 이런 등기청구권자들이죠. 등기청구권자, 매수인과 같은 이런 등기청구권자들이 자기가 완전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예요. 보통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보통 이제 매수인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등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가등기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는 것은요. 자, 보죠. 만약에요. 이렇게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있는데 자, 가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중도금을 주면서 원래는 을 앞으로 잔금 다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는 없죠. 잔금을 다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받쳐서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을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할 수는 없죠, 지금. 돈을 다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는 가등기만 합니다. 가등기. 그리고 이제 4월 15일 날 가등기가 되면은 4월 15일 날 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가등기를 했을 때는요. 이거 가등기는 본등기, 장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가등기를 했을 때는요. 항상 그 밑에 본등기 할 칸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본등기 할 칸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원래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서 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가등기.
자, 그러면 이런 가등기를 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요. 이 자세한 내용은요. 자, 책을 넘기시면은 198페이지에요. 가등기의 효력이 나옵니다. 등기 효력 시간 하는 것인데 이 가등기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가등기 효력을 먼저 하죠. 가등기는 좀 우리가 맨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전에도 계속 등장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요것만 다룹니다. 지금 우리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방가를 1번 보시면 본등기 전에요. 자, 본등기 전에는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가등기 됐다고 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요,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우리 장차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추정되지도 않아요. 이 본등기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지 가등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등기 자체로는요, 어떠한 실체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또 그 이외에 뭐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효력도 없는 가등기가, 요 가등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은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다만 방가로 2번 보시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보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을 앞으로 지금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갑이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본등기가 되기 전이니까요. 여전히 갑입니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갑은요, 이 물건을 병한테 팔 수 있습니다. 자,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이행 불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 할 수 있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전 가능합니다. 불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 앞으로요, 가등기를 4월 15일 날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4월 20일 날 했다고 해보죠. 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때는 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저렇게 취득해버리면 그냥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지만은 가등기가 돼 있으면 좀 다릅니다.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4월 30일이 되면은요, 이 사람은 가등기가 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 비어 있잖아요. 갑을 상대로요, 자기 앞으로도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이런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가등기가 돼 있었을 때는 갑으로부터요, 이전 등기를 또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 소유자는 병이지만요, 항상 본등기 청구는요, 등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가등기 줬던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가 됐으면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4월 30일 날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가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요.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4월 15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물권,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을은요,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은 4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요, 이 사람이 지금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거죠. 자,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자, 이 두 등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만 유효하고 하나는 말소돼야 될 양립 불가능한 등기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양립 불가능한 등기예요. 자,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등기가 있을 때 과연 누가 소유권자가 되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은요,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을이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 우리가 그 권리의 순위에 있어서는요, 이게 날짜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맨 앞에 있는 이 번호를 우리가 순위 번호라고 했죠. 이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는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권리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이 순위 번호를 보고 우열을 정하게 돼요. 취득한 날짜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순위 번호를 보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위 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병은 어떻습니까? 순위 번호가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죠. 근데 의뢰의 본등기는 어떻습니까? 순위 번호가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러니까 누가 앞서게 됩니까? 을이 우선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 2번, 이 사람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2번이 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가등기를 하고 2번 자리를 차지해 들어갔기 때문이죠. 만약에 을 앞으로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 2번 자리가 누가 들어왔겠어요? 병이 2번 자리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병이 2번 자리로 들어왔으면요, 이런 경우에는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예를 들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 보시면은 만약에요, 가백에서 병의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요, 현재 소유자가 병임에도 불구하고요, 3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으로부터 또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때는 병이 2번이고 을이 3번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가등기하고 먼저 2번 자리를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효력을요,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통해 가지고 장차 을의 본등기의 순위를 2번으로 보존시켜주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을이 본등기가 2번이 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립할 수 없는 이 병의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등기의 효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등기, 이 가등기 효력을 이 본등기의 순위를 2번으로 해주는 효력, 그러니까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가등기는요, 본등기가 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지만은 본등기가 되면은 이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자, 보죠. 본등기 효력, 본등기 후에 효력해서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대면은, 자, 그때요,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가 2번이면 본등기가 2번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등기 효력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순위 보존적 효력에 의해 물권 변동의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는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처음부터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당연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은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을이 2번이 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순위 보존적 효력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2번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닌 법률행위의 상대방. 자, 이 사람의 본등기는요, 현재 소유자였던 병에게 4월 30일 날 현재 소유자는 병이었는데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가등기 해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요 등기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가등기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와 본등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본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전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등기를 우리는 본등기라고 하고요. 가등기는 권리 자체를 변동시키지는 않지만 장래 본등기를 했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할 때 그 순위로 보존시켜주는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193페이지로 오시면요. 자, 이렇게 등기에는 그 효력에 따라서 본등기, 가등기로 이제 구별이 되고요. 다시 그 본등기는요, 3번 보시면 본등기를 다시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 그러면 본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다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기입 등기라는 것은요,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를 말해요. 그럼 기입 등기 옆에다가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요, 제2장, 제3장 이렇게 쓰면 돼요. 제2장, 제3장.
자, 기입 등기의 자세한 기입 등기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기입 등기는요. 제2장과 제3장에서 기입 등기의 종류별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2장과 3장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요, 뭐 협의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즉 광의의 변경 등기에서 협의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요, 이 기입 등기가 2장과 3장에서 기입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하고 불일치가 있습니다. 실제 권리 관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실체 권리 관계 부합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 실체 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의 종류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하고 등기가 됐는데 이것이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으면은 이때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시키는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의 종류로는 협의의 변경 등기, 경정,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요거는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4장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입등기를 다 다룬 다음에 기입등기하고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했을 때 다시 이 기입등기를 다시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시키는 등기 절차, 이것을 우리는 제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4장에서. 자, 그래서 요 2장, 3장, 4장에서요 종국등기를 다 다룬 다음에 맨 마지막에 4장 뒷부분에서 가등기를 또 하게 됩니다. 뒤에서. 자,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2장, 3장, 4장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다뤄갑니다. 자, 그 다음에 4 보시면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자, 주등기를 이제 독립등기라고 하고, 독립등기라고 하는데요. 요것도요, 우리가, 요 개념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은 또 이제 우리가 등기법 읽다 보면은 여기에 자꾸 등장을 하니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요. A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서요. 이 사람한테 뭐 4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다시 B라는 은행에 가가지고요, B라는 은행에서 다시 4억을 빌리고서 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기부가요, 자, 갑구에는 갑이 소유자예요. 갑구에는 이제 갑이 소유자로 나오게 되겠죠. 갑구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을구의 내용을 보죠. 자, 소유권 유예 권리,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이제 을구에 기록이 되겠죠. 자, 을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일 해가지고요. 먼저 A한테 저당권이 설정됐으면은 A 앞으로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채권액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4억 원을 빌려주고 이제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채권액을 기록하는 거죠. 이것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해가지고요, 이 한 다음에 이제 B 앞으로 또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설정, 등기가 되고, 이 사람 얼마 빌려줬냐? 이 사람도 4억을 빌려준 거죠. 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도 못 갖고 B한테도 X 토지라고 했을 때요, X 토지에 대해서 결국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매가가 얼마로 떨어져 버렸냐면요, 7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7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A 4억, B 4억을 모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7억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두가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권리가 이제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서 권리의 순위가 정해지느냐?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을구에도 여기 순위번호가 있잖아요. 순위번호. 이 순위번호에 의해서 권리의 우열이 정해집니다. A는 1번이고 B는 2번이니까 어떻습니까? A가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먼저 A가 어떻습니까? 먼저 4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억 원을 B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렇게 바뀌는데요.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요, 이것을 만약에 4월 1일 날 됐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것은 5월 1일 날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4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억을 받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아직 경매를 하기 전에요. 경매를 하기 전에 A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이 4억 원의 그 저당권, 이것을 만약에 C한테 이전을 한다고 해보죠. C에게 이전을 합니다. 자, 저당권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이전하게 되면 채권도 함께 이전돼야 되겠죠. 저당권의 부정성 수반성 때문이죠.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전을 하는데 언제 이전을 하냐면요. 6월 1일 날 이전했다고 해보죠. 6월 1일 날. 그러면 C라는 사람의 저당권 언제 취득하게 됩니까? 6월 1일 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3 해가지고요. 3 해가지고 A 1번 저당권 C에게 이전 쓴 다음에 이것을 이제 6월 1일 날 이전되면 6월 이렇게 쓰게 되겠죠. 만약에 저당권 이전을 하게 되면요. 자, A에서 C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C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자, C가 저당권자가 된 상태에서요. 만약에 7월 1일 날 경매를 해가지고 X물건, 돈을 결국 못 갚아가지고 X물건의 경매를 해서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을지를 보죠. A는 저당권을 이제 C한테 이전했기 때문에요. C한테 이전했으니까 A는 저당권자 아니죠. 더 이상 채권자도 아닙니다. 채권자도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A는 돈을 안 받아가게 되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B가 2번이고 C는 3번이 되니까요. B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B라는 사람이 4억을 먼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C가 3억을 갖게 되는 거죠. 원래 B라는 사람은요.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었잖아요. A가 만약에 저당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B는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인데 A가 C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은 4억을 받게 되고요. C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래 A는 4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4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그 저당권을 승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C는 3억밖에 못 받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불합리한 결과.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순위번호,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독립등기라고 합니다. 독립등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등기라고 해요. 주등기. 독립등기를 주등기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예요. 그럼 보통요, 이렇게 소유권 등기는 일반적으로요, 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1 하면 이제 갑이 소유자고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고요. 을이 다시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고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여서 합니다. 독립 등기,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소유권 등기는요, 이렇게 주등기로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소유자나 다툼이 있으면요, 먼저 순위번호가 앞서가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을구에서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라는 설정 등기요. 이런 설정 등기. 자, 이런 설정 등기들은요, 또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합니다.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A가 1번 저당권 설정되고 B가 2번 저당권 설정됐다. 그래서 설정 등기들은요,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전 등기요. C에게 이전해가지고 이런 이전 등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독립 등기, 주등기로 하지만은 저당권 이전, 이렇게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요, 이전 등기도 이렇게 독립 등기,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원래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우선 변제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요, 설정 등기는 주등기,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하지만은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독립 등기를 하지 않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요, 아니죠. C죠. C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번 저당권을 승계받는 사람이죠. 자기가 새롭게 3번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1번 저당권을 이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1번 저당권에 어떻습니까? 그 순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C라는 사람은 1번 순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저당권을 승계하기 때문에 1번 저당권 바로 밑에다가요, 칸 하나를 만듭니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자, 1번 저당권을 승계한다 했으니까 1 쓴 다음에요. 1번에 1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독립등기죠. 주등기에 이렇게 순위번호, 가지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번호죠. 그러니까 부기번호죠. 1번 주등기에 부기번호, 즉 가지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1번 저당권이 C에게 승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저당권 C에게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6월 1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C라는 사람은요, 1번 저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1번 순위를 유지하면서 등기를 바로 그 주등기 바로 밑에 붙여서 하게 됩니다. 이 등기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3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결국 7월 1일 날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떨어져가지고 7억으로 떨어지면요. 돈을 어떻게 받아갑니까? C가 먼저 사학을 받는 거죠. A는 이제 C에게 저당권 이전됐기 때문에 여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해요. 더 이상 A가 저당권자가 아니라 이제 C가 저당권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매되면요. C가 1번이 되잖아요. 1번. 1번이니까 C가 먼저 4억 받고, 그 다음에 B가 3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결론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요,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버리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 주등기, 독립등기 바로 밑에 부기번호, 가지번호를 붙여서 밑에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밑에 붙여서. 이런 등기를요, 주등기 바로 밑에 붙여서 하는 등기라고 그래서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부기등기. 그래서 어떤 등기는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등기로 해야 되는 등기가 있고 어떤 등기는 이렇게 반드시 또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등기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 붙여서 하는 등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있는데요. 주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이게 주등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는 주등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밑에 주등기로 했을 때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고등기 바로 밑에다 붙여서 이제 부기등기로 하게 되는데요. 자,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이어지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이지 않고요.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그 순위번호에 바로 밑에 가지번호, 부기번호를 붙여서 바로 밑에 붙여서 하는 등기. 이걸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밑에 있죠.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한 거죠. 1번 저당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여전히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위번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경우,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순위번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 자, 여기서는 개념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럼 오른쪽 보시면은요. 어떤 등기는 주등기라고 어떤 등기는 또 반드시 부기등기래요. 그런데 또 어떤 등기는요. 주등기로도 하고 또 부기등기로도 가능한 등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어떤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냐. 이것은요. 우리가 2장, 3장, 4장 해 나가면서요.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주등기, 이건 부기등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기등기는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당연히 부기등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건 주등기고 어떤 건 부기등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아, 이건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지. 아, 이건 당연히 주등기로 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그러나 일정한 등기는 이유가 있어요. 붙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지 해가지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요것만 보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다 위에 보시면요. 주등기로 하는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요. 이렇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그러나 그 설정된 이후에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정도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도. 자, 그러면요, 이제 등기의 그 종류를 보았죠.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등기의 이제 효력. 이런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있어서요, 우리가 가등기의 효력은 보았어요. 우리가 좀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등기 그러면은 195페이지에는 이제 본등기,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등기의 효력.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 뭐, 가등기는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등기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부기등기의 의미, 이 두 가지만 잘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등기의 효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